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진로학습 코칭협회 대표 이지현입니다. 네, 여기 이 제목이 제 이번에 출간된 책 제목입니다. 네, 청소년을 위해서 썼고요. 네, 저는 14년 동안 청소년을 위한 강의를 했습니다. 네, 지금 청소년 상담사에 관련된 강의와 또 여기 1대1로 멘토링을 하기도 하고요. 코칭을 하기도 하고 또 소그룹으로 아이들을 만나서 코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강연도 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직접 참여합니다. 참여식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전문가들 그리고 부모님들 코칭을 하는 또 그런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네, 미래 가치. 네. 저는 아이들에게 나의 미래 가치는 내가 청소년의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너희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그 잠재력을 끌어내어주는 그것이 나의 소명이다. 예, 그게 나의 숨쉬는 이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처음 만나는 누구라도 어떤 청소년이라도 제 소개를 할 때 이름, 뭐 우리 보통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해줍니다. 시간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돈이 중요할까요? 시간이 중요할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네. 어쨌든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예,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도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 저는 팩트를 얘기합니다. 네. 물론 그 설명은 좀 더 책에 담겨 있기도 하지만 시간은 저축을 할 수가 없죠. 돈은 저축도 가능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더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어지는 것이고 오늘이 내일이 되잖아요. 내일이 됐다고 해서 그날이 어제인 오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 24시간, 24시간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시간을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제 관리할 수가 없죠. 네, 단지 우리가 그 시간 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자신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있는 가치, 미래 가치, 자신의 가치, 시간의 가치, 공부의 가치 이 가치만 깨달으면 많은 것이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늘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모든 시험은 성적, 합격이라는 결과로 평가된다. 뭐 많이들 아는 이야기죠. 예, 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인사팀의 면접을 보러 온 친구 중에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열정 있는 결과물을 보여주기보다 저는 열정이 많습니다. 저는 열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무리 가치가 높아도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아해도 결과물이 없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실패만 하는 우리 청소년들, 성적 때문이지만 그런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왜 어른들이 잔소리를 하냐 공부하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정말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10년 전에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놀토 프로그램을 학교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때 상위권 아이들만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교 1등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회에서 어떤 업적을 남긴 분들, 한 분야에 정말 두각을 나타낸 분들,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과 특성이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성공 원리 비법도 결과적으로는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공부벌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예, 그냥 우리가 뭐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을 공부벌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분야에서 정말 배움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좋은 학습에 대한 방법이나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체화되어 있는 분들. 그런 걸 우리가 공부벌레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슬프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노벨 수생자가 한 명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이죠. 한 명이라서. 가까운 일본은 24명이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학업 성취율이 늘 1위를 달리는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왜 노벨 수상자가 이렇게 없을까요?
가까운 일본도 저렇게 많은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이 부분. 그리고 저는 그래서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서 성적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꿈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 네, 이것이 비법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면 결과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전교 1등 공부 습관을 알면 성적이 오른다. 너무 부러운 얘기예요. 알기만 하면 되나요? 네. 누구는 사실, 옆집 순이는 성적이 올랐는데 너는 왜 이러니?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오빠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러냐? 우리가 늘 비교하면서 부모님들 얘기하시는데, 사실 누구는 성적이 오르고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하는 것 같아 보이죠. 예. 그래서 누구는 제자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교 1등을 항상 눈여겨보게 되잖아요. 예. 이 친구들은 사실 95%, 5%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다릅니다. 예, 상위 5%, 그리고 그 나머지 95%를 보면은 다른데요. 상위 5%와 95%의 큰 차이점은 일단 공부에 대한 생각, 관점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네. 정말 우리가 시험을 치잖아요. 근데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상위 5% 아이들은 시험 기간보다는 평상시 공부가 시험 결과를 좌우한다고 얘기하고요. 5%는 그런데 95%는 그 반대 얘기를 합니다. 시험 기간이 중요하죠, 당연히.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벼락치기를 많이 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공부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 공부의 어떤 방법, 공부에 대한 이유, 왜 공부를 하느냐. 당연히 5% 아이들은 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다릅니다. 네, 우리나라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인 줄 알았는데 유치원 때부터 정말 사교육을 끊임없이 합니다. 네, 정말 많이 합니다. 습관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래서 학원을 가지 않으면 불안해할 정도로 제가 학원을 그만둬도 잘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그냥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상위 5% 아이들은 사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정말 그냥 조금 받는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안 받아도 된다. 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성과가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니냐? 아닙니다. 네, 처음부터 공부를 잘한 아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쳤고 그거에 대한 성과에 대한 어떤 비결이나 자기만에 맞는 공부법을 찾았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 것이고 그 이전에 가장 우선순위 명확한 꿈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맞는 공부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이제 계획의 원리, 비법 이런 거를 코칭 해줍니다. 실제로 리더십의 리더만 배우는 그 플래닝이라고 하죠. 실제로 아이들이 공부라는 어떤 분야를 통해서 플래닝을 배웁니다. 목표 설정, 방법 관리, 또 실제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는 전략, 그리고 이걸 실천할 때 많은 유혹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습관이 필요하잖아요. 학습에 있어서 그런 방법들, 그리고 습관화하는 것들, 그리고 실행할 때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피드백 속에서 녹아나서 플래닝 비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격도 다르고 학습 스타일도 다르고 과목에 대한 선호도도 다르고 그리고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목별로 성적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라는 것은 100명이면 100명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무슨 해결화 시키듯이 그렇게 공부법을 공부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지한 겁니다, 사실은.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8가지 공부법. 우리 청소년들이 이 얘기만 하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일어난단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시작하는데 척하는 목표. 아이들이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척하면서 정말 척하면서 많이 공부를 해요, 실제로. 예,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지금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교환학생으로 가 있고 이제 5월에 돌아옵니다. 그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1년 동안 엄마와 저를 속인 적이 있습니다. 성적을. 예, 그리고 성적 위조 사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중학생이라서 그렇지 사회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뭐 학벌 위조라든지 이런 걸 했다면 어마어마한 법적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사항을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이 얘기해 주기도 했고, 원래는 제가 이제 코칭을 하면 원칙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손을 잡고 오지만 그 아이가 동의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고요. 그리고 코칭하는 내내 저와 그 아이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번 정도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 코칭은 스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사실 안녕해야 되는 아이였지만 부모님이 아주 간절히 저에게 부탁을 하셨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아이가 정말 뉘우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만났고 그 아이가 정말 뉘우쳤어요. 울면서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겠냐라고 제안했을 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말을 이제 서약서로 작성을 해서 사인을 하고, 그때부터 새롭게 우리가 코칭하는 마음으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는 잊었습니다. 잊고 다시 이 아이를 만난 것처럼 하고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거의 평균 1점대 등급 1등급대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뭐 부모님들도 기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열매가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이제 보면서 뭐 이 친구가 좀 크게 성적을 좀 속여서 그렇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잔잔하게 많습니다. 척하는 거. 뭐 학원 가도 공부 안 하고요. 다 척하는 거죠. 앉아있지만 딴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척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진짜 목표를 세우면 척하는 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목표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공부법. 다른 친구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 친구를 단순히 따라하다가 그냥 뭐 실망하고 돌아설 때도 많고, 뭐 서점에 수많은 공부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그냥 따라하기보다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정말 적절하게 자기한테 녹여서 자기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아야 됩니다. 저도 코치인데요. 내 인생을 바꿔놓을 코치를 만나라. 저도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어른들을 많이 만났어요. 실제 지금도 있고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일 때는, 또 요즘처럼 교육에 답이 없을 때는 정말 더 중요한 사이인 것 같습니다. 꿈도둑이 되지 말고 꿈 메이커가 되라. 여기서 꿈도둑은 뭘까요? 꿈도둑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꿈을 훔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우리 해석을 하면 저도 많이 그랬어요. 나 저거 부럽다.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실제 행동은 하지 않는데 그냥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만 하고 그냥 담아는 놓는데 이렇게 행동은 하지 않아요. 꿈도둑으로 꿈을 훔쳐서 가져온 것은 실제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꿈, 그걸 찾을 때 실제로 현실이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사실 제가 작가가 된 계기도 작가가 꿈이 아니었어요. 정말 죽어가는 청소년들을 살리고 싶었고, 그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뭔가 세상과 소통하고 싶었고, 내가 경험한 청소년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런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방법이 아니다. 정말 이 아이들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으로 그걸 기반으로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전문성, 즉 청소년을 만나서 겪은 경험, 그리고 깨달은 지혜, 이런 것들로 코칭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 왔고 많은 열매들을 맺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정말 꿈을 꾸면은 수많은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작가도 제게는 도전이었습니다. 책을 쓰는 것도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책을 쓰겠다 이런 얘기를 제자들하고 한 게 3년 전인데요. 저는 벌써 출간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저를 보면 어떨까요? 선생님은 말하면 하시는구나. 정말 삶의 본이 되는구나. 청소년의 리더가 되려면요, 정말 삶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말과 행동이 다른 어른들을 너무 많이 만난 거예요. 청소년들이. 실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런 것도 한몫합니다. 사실은. 물론 사춘기 특성을 잘 몰라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짓는 것, 절대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환경이나 어떤 장애물이 단순히 그냥 넘어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또 우리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실제 상황이 올 수 있지만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저도 삶을 살아오면서
모든 어떤 가정의 어려움들, 또 실제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내 자신에 대한 믿음과 또 내가 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야지 꿈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넘었던 것이지, 어떤 한계를 제가 짓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 근데 청소년들은 일단 꿈이 없어서 슬프고요. 꿈이 없는데 또 자기가 해야 되는 어떤 학습을 할 때도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자신에 대한 의심이 드는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제가 과연 한 번도 이걸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한 번도 책을 써본 적이 없는데 내가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한계를 짓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전했고, 네,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코치가 되었고요. 그래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계획하라 할 때 아이들에게 해주는 명언이 있습니다. 에디슨이 말했었거든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방법을 바꾸지 않는 것. 그것이 정신병자다. 이 단어 좀 충격적이잖아요. 아이들이 그 정신병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정말 이렇게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돌아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인데 어떻게 하고 있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 원하는 결과를 향한 다른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청소년이 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4년 정도 진로학습에 대한 코칭을 했어요.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해왔는데 그 아이들하고 이제 3년 전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우리들의 이야기를 책에 좀 담아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책을 한번 써볼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학원, 보통 우리 얘기한 사교육에서도 솔루션이 없고 또 공교육에서도 솔루션이 없고 사실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답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가운데 아이들을 만나서 정말 아이들이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봤고 실제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닌 거예요. 저는 코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책을 써야겠다 생각했고 올해 이제 쓰게 됐습니다. 좋았던 점은 제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만났던 제자들이 이제는 대학생이 되고, 또 군대 다녀와서 이제 또 제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들하고 만나서 옛날 이야기할 때 너 옛날에 그랬잖아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웃고, 또 그 아이들이 꿈이 있거든요. 제 제자들의 특성은 명확한 꿈이 있습니다. 네,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같이 나누고 또 어떤 이제 조언을 저에게 원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좋고요. 아무래도 이제 나쁜 점이었다는 거는 되돌아보면은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낮은 자존감에 부모님들 신뢰하지 않는 아이고, 학교에서도 칭찬받지 못하는 아이고, 그런 아이 꿈도 없죠. 실제로 방황하고 있고 무기력하고, 그런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꿈을 찾고 또 정말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삶이 점점 바뀌어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교육 환경 속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 치열한 그 싸움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하지만 보람은 큽니다. 정말 오랫동안 청소년을 만나왔습니다. 그 청소년을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봤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이제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성공 원리, 또 많은 어떤 깨달음, 지혜를 얻었거든요. 그것을 책에 담았습니다. 또 많은 저의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방황하는 청소년들, 또 부모로서 굉장히 막막하다,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다, 또 청소년을 만나고 있는 교육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 책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전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